좌절하다 고개 들면서 구호 외치면서 자유는 다시 오길 총알 눈앞에 지나가 연기 목안에 머무른다 비가 흘러도 한 걸음씩 간다 우리의 자유 위해 안녕하세요. 예, 문수정 변호사도 나오셨네요. 예. 네, 이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6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이 강남을 지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상하니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소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180일 안에 다 끝마쳐야 하는 재검표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 발표, 이것이 1년 넘게 이렇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싸웠습니다. 여기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우리 허욱순 애국지사께서 애국시민께서 들고 계신데, 그것 말고 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하라 요구를 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우리가 싸웠습니다. 이곳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고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길과 퇴근길에 그 사람들 들으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6월 28일 드디어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혹자는 말씀하실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좋아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벌써 김칫국을 마시느냐? 여러분, 재검표를 해서 제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든 지는 것으로 나오든 물론 제 마음속에는 1000% 10,000%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하등 관계가 없이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재검표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싸움이 승리를 거뒀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겼습니다. 재검표를 실현해낸 이 사실 자체가 이긴 것입니다. 여기 머리 빨간 띠를 두르고 나온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최정윤, 역시 애국 시민이 있습니다. 애국 시민이 얘기했습니다. 이 재검표를 이룬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고 이제 곧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검표를 이룬 그 자체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1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재검표와 관련된 판결 내려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대법원, 대법관들 전부 다 이기고 이제 그 결과,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고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리 우리 나갈 길 비록 험해도 다이 뭐죠? 헤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헤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예, 이 말씀도 우리 최정윤 우리 시민 어제 써주신 글입니다. 끝내 이기리라. 우리가 마음먹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나갈 길 비록 험해도 헤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상록수 노래 우리가 제가 82학번입니다. 그 당시에 독재와 싸운다고 또 이한열 열사 목숨 잃었을 때 데모하면서 그 젊은이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르게 될 날이 올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앞에서 짱돌을 들라고 외쳤던 그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지금 기획하고 저지른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 부정선거 이뤄내자 하면서 제가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상록수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말 그대로 우리 나갈 길이 비록 험해도 헤치고 나아가 우리 끝내 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6월 28일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를 비웃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날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그날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 또 박성현 교수님, 박영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그대로 사실로 드러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게 된 데는 저기 부정선거 사이로 검은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저 애국시민, 어린 딸과 함께 차량 시위 벌이고 이제는 제가 주창한 대로 이병화 대사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대법원을 뱅뱅 돌면서 기도를 하자 여리고성 허물기 작전, 거기에 동참해 주신 저런 애국 시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기도합시다. 결과가 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날 우리 함께 기뻐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우리의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월 28일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부정표, 혼표, 불법표가 드러난다면 그 다음 바통은 검찰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검찰은 우리가 제기했던 20건이 넘는 고소 고발에 대한 사건, 그 처리를 미루고 이 사람들은 모두 기각하고 각하를 하고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고 그 서류를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난다면 이제 그것을 획책한 자들을 엄단하는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들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합니다. 4.15 부정선거 사형! 불과 60년 전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목매달아서 사형시켰습니다. 내 편이고 가르지 말고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을 이룩하려고 하는 표 도둑질을 하는 주범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목숨을 다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부정선거 주동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선거법을 재정비하는 대상은 세 가지. 사전선거를 없애고 QR코드를 없애고 전자개표기를 없애는 세 가지 입법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입법활동이 있은 이후에는 선거를 불법선거,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부정선거 감시단체를 통합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이 되면 저 한 사람의 재검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말고 재검표를 요구한 126곳의 지역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26명, 25명 후보들이 직접 신청한 곳에 재검표는 곧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끝까지 나아갑시다.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6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아니, 경찰 여기 책임자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사람 죽는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서 무려 241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경찰 여러분 알고 계시나? 지금 방역은 정치 방역이요 독재 방역입니다. 이게 지금 9명 모여서 방역에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떼어놓는 거라면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거절하겠습니다. 사양하겠어요. 여기 서 계시는 애국 시민들 신경 건드리는 일 하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요. 자,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서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 무엇입니까? 지금 내부로부터 썩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피해를 입은 당은 국민의힘 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저를 두고 그 당에 있는 이준석이라는 천둥벌거숭이가 우리 당에 부정선거는 없었다 라고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자를 가만히 두고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얘기합니다. 아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진심으로만 똘똘 뭉친 정말로 참 투사 민주주의를 원하고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마치 도태우 변호사가 무슨 감투라도 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가 좌파에서 나온다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우파라고 그러는 자들이 도태우 변호사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부에서 도태우 변호사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우파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면 그런 시답지 않은 찌질한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대깨문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우파의 자중질환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경찰관 조용히 해주세요. 이 경찰이 여기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경찰이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자, 저기 CCTV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경찰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방역법 어기는지 나와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저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당신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헌법적인 권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그 누군가 와서 침해할까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경찰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연설하고 있는 걸 자꾸 방해한다든가 신경 쓰이게 하면 당신네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맞습니다. 집시법 방해로 벌금 300. 집시법을 방해하는 혐의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혐의로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죽으로 있든지 국으로 있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시원한데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여부를 가를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월 28일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패자의 권리로 당당하게 지난 1년 동안 요구한 재검표가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지금 도태우 변호사,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 고쳐야 되는 세 가지 선거법,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이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 시민이시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설득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우리 국민의힘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는데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8일 이전에라도 이 자리에서 뵙고 또 6월 28일 아침 일찍은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수십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